기사수 완지영입니다. 오늘은 PFT 관련된 편을 편파적으로 방송됐다는 의혹과 질타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민원 접수 그리고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제9조 공정성 관련해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방심위와 통화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올데스타는요, 다른 타 채널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임의로 갖다 쓰거나 다른 보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일은 최대한 지양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이런 우려들이 꽤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해당 관련 부서, 업체 측에 통화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이곳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방심위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이게 8월에 방송이 됐거든요.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제가 9월 13일 방심위 관계자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정확히 물어봤어요. PFT 관련 민원이 많은데 이 사안은 언제쯤 심의가 열리냐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상파 안건 같은 경우 현재 3월 정도 건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근시일 내에 다루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방심위 이 심의 과정을 직접 현장 참관도 했습니다. 보통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방송소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여기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연초 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건 8월 방송이었죠. 아직까지 한참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PFT 관련된 그것이 하고 싶다에 대한 심의는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만약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연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속도를 낸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당장 예측이 힘든 상황이라 현재 3, 4월 건을 한다면 그 속도로 계산해 봤을 때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왜 늦춰지냐? 심의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왜 늦어졌냐? 방심위 내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방심위원장이 바뀌는 등 내부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체된 사안들을 다 다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먼저 꺼내서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최근 그런데 방심위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거, 국가 재난 상황이나 선거 관련 이슈나 이렇게 긴급 사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미 8월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심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볼 때 그것이 알고 싶다는 후속 보도를 만든다고 했죠. 후속 보도를 만들 때 그들도 방향성과 폭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성이 저는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공정성이 훼손이 돼서 중징계를 받는다. 그러면은 앞서 방송됐던 방송 패턴과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야죠. 그런데 정말 심의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지만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제작진이 본인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방송에 준하는 수준에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의가 중요한 거예요. 제3의 이런 심의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중 제9조인 이 공정성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규정이 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방송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제작 기술 또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선 안 되고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고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항목들만 보더라도 몇 가지 그것이 하고 싶다 턱턱 걸리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선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으니까 지금 굳이 다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고 전제를 하고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 그 단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심위 결정은요, 문제 없음. 이건 정말로 심의해보니까 문제 없다. 다음은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의견 제시. 자, 이거는 행정 지도 말 그대로 그냥 일종의 말로 타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의견을 전달하는 거, 권고. 너희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계예요. 문제 없음, 의견 제시, 권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법정 제재로 들어갑니다.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그리고 가장 높은 수위는 과징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이거는 법정 제재라는 겁니다. 법정 제재라는 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법정 제재를 받는 것부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방송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랑 비슷해요. 지상파든 종편이든 재승인, 재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허가 받아서 방송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승인받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지 방송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확보를 하는데 이때 점수가 있어요. 기준이. 어느 정도 미달이 되면 조건부 재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점수에서 이 법정 제재가 마이너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특히 1000점 만점 중에 650점 이상 받아야 되는 지상파 재승인. 좀 더 지상파는 이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주의는 마이너스 1점, 경고는 마이너스 2점 감점 사함이고요. 이 점수가 낮다. 이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받거나 어떻다고요? 아예 방송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방송사 입장에서 감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SBS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지난 2018년입니다. 방심위가 정치인 정봉주 옹호 논란을 일으킨 SBS 김어중의 블랙하우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방심위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 희화화 및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정정 보도를 그러면은 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저희 댓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SBS 그것이 하고 싶다가 정정 보도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강 실종 대학생 관련 유족 반론 보도인데 이건 그냥 입장문이 아닙니다. 논란이 됐던 이 그 아래 보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 글을 올린 건 지난 2021년 9월 13일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1년 5월 29일 그것이 하고 싶다 한강 실종 대학생 방송과 관련해 사망 대학생의 부모는 A군을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우발적 범죄나 유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사망한 아들의 입수 경위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권에 대한 보장이 안 됐다. 그러니 너희 이렇게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이번 피프티 편에 대한 정정보도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실 이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실종 대학생 관련해서는요. 유족이 문제 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거죠. 근데 피프티 편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어트랙트 혹은 전홍준 대표가 이걸 편파 보도라고 문제 삼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 다뤄지겠죠.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보도와
여론을 통해서 어트랙트의 이런 본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마음이 풀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대 방송사인 SBS를 상대로 한 연예기획사가 문제를 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피프티뿐만 아니라 다른 걸그룹이나 다른 연예인들도 SBS랑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SBS에게 이런 문제를 삼는다. 이건 일종의 전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트랙트랑 전홍준 대표는 이에 대해서 문제는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 와중에 또 하나 의미 있는 행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김상중 씨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로서 받은 건데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직후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방송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인인 만큼 모든 게 16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함께해온 제작진 덕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더욱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피프티 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수상 자리입니다. 축하받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올바르게 진화한다. 이게 이 피프티 편에 대한 여러 질타에 대해서 진행자인 김상중 씨가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보도와 또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딱히 부인하는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방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향후 이와 관련해 그 알은 어떤 후속편을 준비해야 되겠지, 이건 역시 취재 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